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일단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비교법을 이용해요. 공시지가, 그 물건, 내가 같이 밸류에이션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 물건에 가장 이제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가까운 데서 발췌를 해서 그 비교 표준지와 그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가 됐는데 이 정도 1.5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비교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1.0이다. 그러면은 더 할인이 되겠죠. 낮아지겠죠, 금액이요. 그리고 내가 비교한 사례보다 더 어떤 도로 조건이나 건물의 상태라든지 내용 연수 이런 게 더 좋다면 더 웨이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더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주거 이외의 경우에는 뭐 구분 상가가 있고 오피스텔, 아파트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비교 방식으로 해요. 비교 방식으로. 비교 방식으로. 요즘에 뭐 수익 방식은 이게 왜냐면 수익 방식은 그 환원이율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액이 너무 현저하게 그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비교 사례를 발췌해서 뭐 구분상가가 뭐 현대 그 홈쇼핑 거기 구분상가가 몇 호가 얼마에 거래됐더라. 그럼 그거를 그 실제 거래사를 발췌해서 그 거래사를 비교하고 밸류에이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뭐 농지나 이런 것들은 원가 방식이고요.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 비교법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 얼마나, 제주도라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이 50년 있으면 이게 경제적인 가치를 다 하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사용 승인 난 후 10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40년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50분의 40. 왜냐하면 이제 50분의 40분에서 장가율을 구한 다음에 이 기초가격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정한 이 해당 물건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나오더라. 그래서 구분 소유 부동산은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함께 항상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건물하고 거기에 대지권 지분을 같이 일체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복합 부동산은 이제 토지 플러스 건물 각각 이제 등기된 부동산, 토지 건물을 보통 이제 함께 평가하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식을 보면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근거한 밸류에이션 방식이고, 거래 사례를 발췌해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하고 제일 유사한 거래 사례를 발췌해서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정이 있다면 보정을 해주고, 사정이 없다면 1.0으로 해줘야 되겠죠. 1.0 시점 수정.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는 1월 1일 날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4월 달에 만약에 이 물건, 이 거래 사례를 발췌했다면 4월 달까지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이 상승했다면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되고, 빠졌다면 내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요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역세권 주변이다. 여기 거를 발췌했는데 저기 이면도로에 있는 거다. 이러면 지역 요인을 보정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개별 요인은 이제 뭐 도로, 전면, 도로 몇 메타에 접해 있는지, 각지, 코너에 이렇게 전면해 있는지, 아니면 막다른 도로에 있는지, 이런 개별 요인들을 비교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웨이트들을 곱해서 결국은 나오는 금액이 단가고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부동산 가액이 되겠더라. 수익 방식은 투자 수익률, 위험률, 그러니까 뭐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무위험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투자 수익률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이게 환원율인데, 그래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NOI라고 하죠. 그래서 NOI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 나왔다. IRR, 환원율은 뭐 5%다. 이러면 20억이 되는 거죠. 밸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가 방식은 뭐 이렇게 개별 공시가 1.3배, 3배 뭐 이렇게 어떤 명확하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은 이렇다는 거고, 강남은 뭐 3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수준이 조금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좀 배수가 좀 낮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이제 제조달 원가 플러스 감가 수정을 해서 그 단가를 결정하게 되고, 이 단가를 이제 전체 연면적으로 곱해서, 물론 이제 지하 같은 경우는 감가를 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원가법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한 그런 어떤 평가 방법을 준용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가격 변화가 되고 있느냐. 이제 저성장 시장이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트럼프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발동이 되면, 세계 경제가 이제 결국은 굉장히 이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아마 바이든보다 더 엄청나게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 때리기 일환으로 중국 외 기업들도 이제 관세 장벽이라든지 각종 이제 어떤 보호무역 그런 기치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 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어떤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글로벌 사면 초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선진국처럼 그 원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갖고 그런 로열티만 받아먹고 이렇게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면 성실해서 그 근면 성실함과 전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과연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인권 인플레이션도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 성장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죠?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장, 예를 들어서 그 대공황 타개를 위해서 그런 토목 사업 같은 거, 뉴딜 사업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이 자료는 벌써 오래전에 간략하게 작성해놨던 그런 자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전세 사기 대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특히 이제 빌라나 원룸,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은 초토화됐죠, 지금 시장이. 정말 전혀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시장이 돼버렸죠. 정말 최악의 시장이 돼버렸죠. 다 웬만하면 다 월세로 전환돼 있고요. 그리고 거래사를 비급부해서 수익환원법으로 된다는 것은 이제는 그 부동산에서 산출할 수 있는 수익이 되게 중요하다. 단순히 먹고 자고 이런 주거 시설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얼마나 돈을 빼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결국 수익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 환원법으로의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들입니다. 저성장 시대, 그쵸?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 정책 실패로 인한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양극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수익 환원법으로, 이게 결국 이제 양극화를 부추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운용하는 자들은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수익 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누구를 조져야 돼요? 임차인을 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한번 그 잘못 시연된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만드냐. 이게 또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나빠진 시장은 다시 되돌아오는데 어마어마 장구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그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알아보겠는데요. 권리 분석 어떤 키 포인트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성상 키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떤 물건을 통해서 서로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시행착오도 줄이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차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